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훈풍이 좀 불어오나 싶었는데 우리 시장을 녹이기엔 우리 시장이 너무나 겨울인가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장 초반 강하게 튀어오르던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들.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금융주들은 지금 여전히 빨간불을 좀 보여주는데요. 먼저 금융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영향으로 기술 성장주 성향을 띠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오름세가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뱅크 현재 6%대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3.59%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고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나금융지주 또 메리츠 금융지주도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금 현재 9%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건설주들도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요. 지난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 및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GS건설이 현재 6%대 상승하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4%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화면에서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중소형 건설주들 대체로 모두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화학 관련주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지금 1에서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약세입니다. LG생활건강 1%대, 아모레퍼시픽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꽃가 오시라고 해서 지금 그것 또 입으신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그러네요. 이게 또 오늘 입다 보니까 입게 되었는데 저번 주 그 말씀을 하셔서 입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그래도 좀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는 좀 엇갈리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기준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 아까 오프닝에서부터 확인해 보셨다시피 오늘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웹툰 관련주들도 오름세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대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웹툰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의 강세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하락 업종들의 이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관련주들 지금 소폭의 하락세가 잡히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들도 약세입니다. 사실 뭐 정유뿐만이 아니라 오늘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 0.8%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은 강세였지만 건설 기계는 오늘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주들 0.8%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여전히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강세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빨간 불빛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요즘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앞서서의 이유랑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네,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 특성은 원래는 1분기가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 하반기부터 스케줄, 즉 오프라인 콘서트의 스케줄을 보면은 내년 초까지도 함께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까지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엔터사별로 지금 대표 라인업 같은 경우가 콘서트를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집중적으로 좀 돌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4분기 실적은 좋을 수 있다는 점 연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시장이 좀 개별주가 움직이는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개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주가의 탄력성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를 했다가 좀 풀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엔터 업종의 내년의 예상 이익에 중국 시장은 반영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열릴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내년의 실적이 상향에서 수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각 기업별로 내년의 이익을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아직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좀 더 충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듣다 보면 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이사님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중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중국 시장이라고 하신다면 좀 엔터 내에서도 뭔가 가수나 공연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걸까요? 단적으로 시장을 비교해보면 음원 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그다음에 콘서트 시장을 떼어내서 보면은 한 4배 정도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컨텐츠 따는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좋을 거고 엔터 같은 경우는 이 추정치 같은 경우를 시장의 폭을 놓고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라인업들 같은 경우가 중국 멤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같은 경우 규모적으로도 다르고 열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예로 들면 SN 기준으로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중국 요소를 대입해보면 이게 2,000억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JYP도 그렇고요.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 시장 개화 같은 경우를 통으로 놓고 보는 거고 대표적인 멤버들이 특징을 갖고 중국 시장을
열러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엔터 산업 안에서 파이가 이렇게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중국 시장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저희가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엔터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중국 멤버들을 늘 항상 넣게 되는 SM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종목 안에 SM도 좀 있을까요? 네, S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 늘 발목을 잡아오던 게 라이크 기획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서 좀 비용이 나가면서 예상의 이익 대비해서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제거가 되게 되고요. 그 부분의 수익을 편입하면은 뭐 내년 예상이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200억 원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상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요소는 아직 대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SM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9천억 원, 2조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00억, 여기에서 비용을 감해보면 한 1,000억 원대는 상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한 2조 원대 중반, 뭐 많게는 3조 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런 주가의 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가총액도 함께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살펴보시면 더 중점적으로 현재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싼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고 비싼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의 대응도 가능한 게 엔터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이 전반적으로 동반 수급이 유입되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SM,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대형 엔터사들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늘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에 치이고 또 뭐 JYP 엔터가 시총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뒤로 좀 밀려나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SM의 최근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3%대 오름세 보이면서 82,0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M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 만 놓고 보자면 4월의 고점이죠. 9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주가 흐름이 발생할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점이 있다 보니 이게 상승이 다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추세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실적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을 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내년에 이익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의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분으로 중국 시장의 개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 한 10% 상승하면 한 9만 원 정도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내년 이익을 지금 시총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조 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환산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을 대입을 해보면 1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는 거죠.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실제 매매에 대입을 하시면 좀 수익에도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SM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이브도 상당히 움직임 좋습니다. 사실 뭐 SM, JYP 엔터가 여태까지의 엔터의 기존 수구 세력이라고 한다면 하이브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신흥 세력의 힘이 지금 정말 강하죠. 게다가 오늘 하이브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으면서 오늘 상승 탄력 강하게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뭐 내년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뭐 엔터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브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BTS는 이제 한 명씩 군대로 네. 가게 될 텐데 네. 하이브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BTS 부분에 대해 주가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굳이 그 설명을 깊게 안 드리더라도 BTS 부분 같은 경우 군대를 가면서 빠지는 부분이 우리가 주가로는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주가의 조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이런 조정이 한 번 있으면서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6조 3천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2,100억이에요. 그런데 합당하게 이 시가총액이 6조 3천억 원대를 부여를 받으려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내년에 3천억 원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BTS에 대한 이익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걸로 제외해놨고 나머지 라인업 같은 경우 뭐 세븐틴, 뭐 르세라핌 이런 쪽이 좀 아주 선전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에 도달을 하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 부분은 뭐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 내년에 현재 예상 영업이익일 그 하이브의 현재 시총에 대입을 해보면 주가는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은 경우 주가는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상승에 대한 탄력은 나머지 엔터 업종 기업들이 더 강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SMJIP 대표적으로 두 기업 같은 경우가 상승 여력이 더 위로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이제는 좀 대충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의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편의점 관련주들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편의점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편의점 관련주들 사실 좀 경기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네. 편의점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어제 어찌 보면 연중 신고가를 나타냈었거든요. 이게 연중 신고가 개념과 함께 우리가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실적 같은 경우 편의점 중에서 가장 좀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출점 같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자,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3조 4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인데 딱 주가 같은 경우 함께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내년에 예상 실적 부분을 땡겨와서 이 20만 원대, 21만 원대 주가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정도의 주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을 시가총액이 다 대입을 했을 때 도달이 된 가격이다 보니 이와 같은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한 번에 거래를 수반하고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조정이란 말이죠. 가격적으로 반등이 나온 구간 안까지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한 19만 원 초반까지는 우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이후에 뭐 분기에 실적이 빠지는 게 없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턴을 하면서 20만 원대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가격적인 특성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왜 이런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내년에 현재 예상 이익에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좀 대응을 하시기 더 편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BGF 리테일은 그래도 지금 뭐 가격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편의점 관련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도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본업에 신경을 쓰면서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과의 합병 효과가 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GS 리테일 지금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GS 리테일의 이 주가가 좀 살아나는 시점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BGF 리테일이랑 확실히 차별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분기 실적까지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GS 리테일은 비용 부분에서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BGF 리테일 성장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좀 덜했죠. 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10월 말부터 주가의 반등은 3분기 실적을 실제 보니까 이제 계속 발목을 잡던 비용 부분이 이제 통제가 되는 수치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부터는 영업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발생 가능한 구간이겠다라는 시장의 인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S 리테일을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까지 한번 보고 그 실적 같은 경우가 3분기에서 통제됐던 비용이 4분기까지 연속돼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적은 내년에 턴을 확실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미리 주가의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추세로 이렇게 정고점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GS 리테일이 지금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한 3,500억 원 이상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4분기 실적 비용 측면도 확인을 하고 내년 실적 1분기까지는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차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더 길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이성웅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일지 궁금해지는데 자, 어떤 종목에 지금 주목하고 계실까요? 종목은 JIP 엔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오늘 한 6%대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스터디를 해 놓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는 관심을 잘 안 갖다가 주가가 뜨면 막 관심을 그렇죠. 가져지잖아요. 그게 또 사람 마음이죠. 네. 그런데 주가가 뜨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JIP 엔터 같은 경우 외에도 그 엔터 업종의 특성이 걸그룹이 수익을 더 많이 거둘까요? 아니면 보이그룹이 수익을 더 많이 글쎄요, 거둘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또 보이그룹은 좀 덕후 네네. 장사를 하고 네. 걸그룹이 좀 더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은 아무래도 걸그룹들이 더 크게 거두지 않을까요? 보이그룹이 더 수익이 큽니다. 역시 네. 덕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걸그룹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체감하는 인기로는 네. 걸그룹들 노래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엔터주들을 살펴볼 때 그러면 조금 더 성공한 보이그룹들이 많은 곳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JYP 엔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최근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초동 판매가 BTS 정도 수준을 이제는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팬덤 같은 경우가 그만큼 이제 확보가 되었다는 점이고 주로 선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콘서트가 이제는 하반기 계속 있다는 점이에요. 스트레이키즈 중심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을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실적 같은 경우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이익을 한번 또 대입을 해봅니다.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1,000억 원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500억 원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JYP 엔터 예상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한 2조 5천억 원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20% 정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룸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지금 종목 같은 경우 절대적인 주가가 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상승의 룸이 20% 정도 기본적으로 더 남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엔터주 안에서는 조금 더 보이그룹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JYP 엔터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JYP 엔터 보실 때 크게 좀 가격 전략을 짜주셔야 공부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금 떠 있는 주가 안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막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대 같은 경우를 정해놓고 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64,300원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봉을 좀 쪼개서 분봉으로 살펴보면 시세가 나는 타임 안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가 지금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 안에서는 막 위로 올려칠 필요가 없으세요. 한 이 정도 가격, 뭐 저점이 형성된 가격 정도로 접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목표가는 73,000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점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20%의 룸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를 대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은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의 추격의 경향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57,000원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등이 나온 지점 이 지점 같은 경우 깨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기에 제가 손절가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64,300원 선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57,000원 선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5만 원 선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도 좀 가다듬어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오늘 장을 좀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장 대응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XR 하드웨어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 VR, XR 할 거 없이 다 같이 좀 강한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XR 하드웨어를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올해 이제 12월 1일이죠. 이제 올해가 다 가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올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를 준비하는 12월 달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는 섹터나 종목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23년도에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바로 XR입니다. XR 하드웨어 쪽인데요. XR 가상현실, XR 하드웨어가 2023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XR 기기가 앞으로 뭐 한 8년, 10년 후에는 이 스마트폰만큼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XR 하드웨어를 통해서 뭔가 좀 취미도 즐기고 또 뭐 군사적인 목적이나 그리고 뭐 게임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은 XR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요인은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그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가를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관련해서 빅 이벤트는 있는가라고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기기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잘 하시는 것처럼 뭐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예. 그럼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대체 현실 세계에 방해 없이 가상 공간에 완전한 몰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VR, 가상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비즈니스라든가 광고, 산업 현장, 게임, 교육 중에 많이 사용되죠. 두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뭐 현실 세계 위에서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이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 VR과 AR의 혼합 형태인 MR이 있는 거죠. 참 내용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이 모든 기술들이 이렇게 그 통칭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XR이라고 합니다. XR. 그래서 XR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포함해서 XR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개념 정리를 하면서 성장 요인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구분해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XR 기기 시장은 메타죠. 과거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메타를 중심으로 초기 성장을 진행하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스팀 뭐 업체들이 이제 진출 시도를 했죠.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예상보다 더딘 시장의 성장에 의해서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철수했고, 현재로서는 메타와 바이브, 벨브 등이 현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나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2월에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 출시 전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현실 관련된 VR 중심의 초기 성장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향후에 시장 성장의 전망은 어떠하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로서는 뭐 낮은 일상 침투율과 컨텐츠 한계 등의 이유로 향후 AR 시장 위주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R은 물리적 현실에 가상 컨텐츠가 혼합되며 상호작용에 용이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AR 시장이 성장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이라는 어떤 AR, VR, MR를 통칭해서 XR이라고 하는데, 이 구현하는 이제 기술이 어떤 핵심 기술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투자 종목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D 센싱 모듈 쪽에 관심이 그런 기술이 하나 있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3D 센싱 모듈 같으면은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노텍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 대표적인 종목이죠.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오늘도 한 8%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하이비드 시스템, 이러한 그 3D 센싱 모듈 중에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TOF, XR 구현 시 생체 인식, 얼굴 인식, 등장 인식 등이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에도 이런 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D 센싱 모듈에 대한 핵심적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XR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3000 PPI의 화소 밀도가 필요한데, 이 해상도가 낮으면 화소 간의 경계성이 보여서 몰입감이 감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OLED 도스나 LED 도스, 그리고 LC 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OLED 도스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LED 도스의 개발 방향이 또 나오겠지만은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OLED 관련된 이 도스가 가장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라고 좀 봐야 되는데,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덕산 네오록스, P&H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목이 되는 것은 마이크로 OLED용
증착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OLED 발광 재료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소재 이런 종목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고성능 반도체인데요. 이 XR 컨텐츠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고성능 컴퓨팅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데이터 센터 투자 본격화 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이 있고요. XR 기기는 8K 이상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을 쭉 이렇게 해서 주사율 등 구현하기 위해서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국내 기업으로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퀄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 이런 핵심적인 기술,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3D 센싱 모듈. 제가 방금 전에 이 핵심 기술에 포함된 기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들 다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XR 구현이 되면은 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좋다. 좋은 어떤 핵심 기술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이벤트는 2023년도에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애플 AR 글라스 출시입니다. 눈에 이렇게 고글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써봤는데 되게 현장감 있고 좋더라고요. 2023년 애플 A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 가칭입니다. 출시로 AR 기기 시장 성장 가속화 전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그 애플이요 감언을 좀 했지 않습니까? 감언 기조를 좀 보여줬는데 AR, VR 관련 채용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 관련된 AR, VR 관련 XR 관련된 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더불어서 올해 여름 리얼리티 OS의 상품 등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AR 글라스 양산을 시작을 해요. 3월에. 그리고 4월 달에 출시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상의 이유로 봤을 때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상 이유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목을 할 만하고 2024년, 2025년 출시 예정인 2세대 제품이 매스 모델의 경량화 그리고 자체 통화 기능까지 탑재할 전망이라 하니까 애플의 이제 AR 글라스 출시는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빅 이벤트는 CES 2023입니다. 그죠? 내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화두가 XR 헤드셋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XR 헤드셋 대거 공개를 할 예정이라 하니까 내년에 이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시장에서는 이 XR 하드웨어 기업들의 어떤 대세 흐름을 주목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으로서 LG이노테, APS홀딩스, 이노스 첨단 소재, 선희 시스템, 뉴플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등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됐습니다. 사실 XR, AR, MR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들이었는데 일단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 뽑아주셨던데요. 선익 시스템이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됐더라고요. 이 선익 시스템 저희가 어떤 가격 전략으로 임해야 좋을지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네. 선익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기술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마이크로 OLED용 증착 장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이 주목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마이크로 OLED 선제 투자를 한 상태고요.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그 디바이스에 탑재될수록 동사에 마이크로 OLED 기술이 필요하고 매출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거죠.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인 흐름이나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되게 좋고 외국인 수급은 현재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기관 수급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관 수급에 더 주목하시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현재 가격은 21,4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하단 쪽으로 깊게 잡겠습니다. 17,500원. 아주 차이가 좀 많죠. 17,500원 잡고 중장기로 이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추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OLED, OS가 디바이스에 탑재될수록 동사의 마이크로 OLED의 기술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해당 동사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투자 포인트니까 그런 측면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중장기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이제 겨우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 17,500원 선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6% 오른 2,47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 힘이 조금 더 센데요. 기관 금융투자가 중심이 돼서 현재 2,109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만이 빨간불 켜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비하면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1% 오른 740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차이가 있다면 이 기관은 물론 외국인의 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코스닥에서 기관 현재 2,369억 원, 외국인은 1,452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LB 다시 시총 5위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강하게 튀어올랐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증시 힘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파월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좋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6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일단 그걸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했죠. 그래서 어제 흔들림은 거의 없을 거다. 프로그램도 매수가 막판에서 9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현물에서도 막판에서 거의 1조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무슨 놈의 시장이 빠질 거냐. 주식을 사는 거다. 그래서 파월 연설 얘기 별거 영향 없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어제 주식 사라고 했습니다. 어제 사라고 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파월 의장이 일단 긴축 속도에 대해서 늦추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파월이 과잉 긴축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미국 파월 의장이 계속 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미국 시장이 세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자, S&P 500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어제 4.4%는 올라갔죠. 다우존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력들은 일부러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중앙 콘텐츠리 이런 종목들 잘 가죠. 중앙 콘텐츠리, 키다리 스튜디오,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동부건설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개인들의 체감들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이따가 소통 방송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불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만 지금 속속 안 움직이고 있는 차별화 느낌인데 섹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어쨌든 지수는 결론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제 36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정고점 코스닥 넘어갈 겁니다. 코스피도 2,500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지금 종목들 잘 가잖아요. 화장품, 중국 소비자 잘 가고 있죠. 제약주도 잘 움직이죠. 거기다가 IT 섹터도 일부 종목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영상 컨텐츠 이쪽에도 잘 움직이죠. 뭐 돌아가면서 다들 오늘 게임주도 움직임이 나오고 뭐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개인들이 어쨌든 체감은 이상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종목들을 잘 잡고 있으면 오늘 체감이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흐름들은 점차적으로 올 거고 겁먹지 마세요.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절대로 급락 안 나옵니다. 산타랠리 나올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산타랠리 나올 가능성 어제까지 제가 70% 전에서 75%까지 5% 확률 높였는데 5% 더 올려서 산타랠리 나올 확률 80%고요. 여기 이제 고점 우리나라 시장도 돌파하겠지만 미국 나스닥 12,000 쪽으로 올라가면 12월 내내 올라갈 수 있는 산타랠리 가능성은 85%에서 90%까지도 점점 증가할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일단은 지금은 80%도 낮은 확률 아니니까 그래서 종목들 잘 바닥에 있는 것들 가져가시면서 개인 투자자 자꾸 매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 가서 지수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주식 사냐고 그때 물어봐봤자 이미 늦었죠.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자, 동부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건설. 자, 동부건설 오늘 상한가 같죠? 이제 사우디 얘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네옴시티 얘기죠, 뭐. 그래서 네옴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건설주들이 죄다 움직였는데 어제 동원건설 때문에 이제 부도 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쫄았죠, 뭐, 그쵸? 부도 얘기 나오고 부도가 연쇄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참 웃기죠.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면 건설주를 다 하한가 가야 되는데 웃긴 게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서한인가 뭐 또 건설주 하나 또 급등한 거 있을 거야. 상한가 갔나? 얘도 상한가 갔고 어쨌든 오늘 건설주들이 대형은 좀 안 움직이고 좀 중소형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대책도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효과 없는 건 여러분도 알죠.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것 때문에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하여튼간 사우디 얘기 때문에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들은 건설주도 다 한가 가겠구나 했으니까 세력들은 거꾸로 들어 올려버리는 건지 그래서 항상 개인들만 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시장이라 말씀드리고요. 자, 벌써 36분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만 말씀을 잠깐 드리고 후다닥 얘기하겠습니다. 하이브 좋네요. 자, 유료구독 모델 도입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다, 더 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자, IT 부품주죠. 정고점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갈 거예요. 이거 추천하고 나서 10.5% 올라갔는데 더 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포인트 85.5, 중국 소비주들 90점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시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